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을 뇌졸중이라는 증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뇌졸중은 방송 중과 같이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뇌세포가 이미 망가졌고, 망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망가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못해 뇌 일부가 손상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뇌 손상이 되는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뇌졸중이 특히 무서운 것은 후유증이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아도 안면마비, 언어장애, 정신혼란이 오거나 심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 절망적인 병은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만 명 이상에 발생하며 그중 3만 명이 사망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몸에선 뇌경색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불리우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무엇인지, 뇌졸중을 예방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로는 24시간 쉬지 않고 피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면 뇌경색과 비슷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증상이 바로 일과성 허혈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보통은 이 증상이 1시간 이내 또는 몇 분 내로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가 심각한 뇌경색과 치명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이 증상이 나타난 뒤 4시간 30분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몸이 주는 마지막 신호 그 첫 번째 증상은 기억상실입니다. 한 커뮤니티의 집 근처 다니던 내과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는 익명의 공익성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60대 어머니가 종합검진을 받으러 내과에 방문하여 비수면 위내시경을 받은 후 어지럼증 및 두통을 호소하다가 구토를 하고 그 이후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왜 병원에 왔는지 인지장애 및 기억상실이 발생하여 보호자가 빨리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은 일과성 허혈발작 즉 일시적 뇌졸중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다행히 병원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약물 치료를 받고 일주일 내로 퇴원이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뇌질환의 증상 중 하나인 기억상실은 보통 음주 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특정 시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지는 증상을 말하는데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경우 본인이 이 장소에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 또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치매를 의심하게 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 절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되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력시야 장애입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각종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거쳐 뇌의 후두엽에서 인지되는데 이 경로 중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야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한쪽 눈 또는 양쪽 눈 모두 흐리게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현상, 시야의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력시야장애의 경우 증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고 대부분이 노안이나 눈의 피로감으로 인하여 자칫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비 감각장애입니다. 50대 남성 A씨는 TV를 보다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요. 뇌조직이 손상되어 영향을 받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는 A씨처럼 마비가 한쪽 몸통에만 나타나며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의 일부분 또는 전신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오른쪽 팔다리 또는 왼쪽 팔다리에 동시에 마비 증상이 오는데 이때 양팔을 앞으로 뻗어보면 마비된 팔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얼굴에서도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안면마비는 뇌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마비는 뇌 자체의 혈류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이마의 주름인데요. 안면마비의 경우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없는 반면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의 경우 눈 아래의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면서 침을 흘리고 식사도 불편하지만 눈 위의 안면 근육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이 소리를 내었을 때 입꼬리가 처지면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발음과 언어장애입니다.
주로 언어를 담당하는 좌측 뇌 부위에 뇌졸중이 발생하면 언어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정신이 명료한데도 갑자기 말을 잘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실어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발음이 어눌하고 불명확한 경우나 특히 특정 단어들이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맘마, 랄라, 가가와 같이 입술이나 입모양, 혀의 위치 등 여러 신경들이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단어의 발음들이 어렵다면 뇌졸중의 위험이 크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은 흔히 발생하는 일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 연령대이시거나 고혈압 또는 당뇨가 있으시다면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만약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벼락이 치는 것 같은 심한 두통을 동반하며 잘 들리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지럼증 및 침을 삼킬 때 자꾸 사례가 걸리거나 구토를 동반하며 어지럼증으로 인해 혼자서 있거나 걷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거나 신체의 어느 한쪽이 내 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등 이상 증세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지만 당뇨, 비만, 소금의 과잉 섭취, 정신적 긴장, 흡연, 음주, 가족력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졸중 및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동물성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살이나 밀가루보다 현미, 잡곡, 메밀 등의 통곡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에 좋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 첫 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신체 장기인 위에서 알긴산과 칼륨이 분해되는데 이때 칼륨은 체내에 흡수되고 알긴산은 소장으로 이동해 소장에 있던 나트륨과부터 체외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체내의 칼륨을 늘리고 나트륨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살의 16배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성분은 당질이지만 비타민 B1, B2C 등이 매우 풍부하며 감자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다면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어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특히 칼륨 성분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혈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피로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요. 칼륨은 인체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소변과 함께 배출시키는 작용과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으로 혈압을 조절하므로 가벼운 고혈압 등의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의 영양소 중 칼륨은 100g당 360mg이 함유되어 있어 칼륨과 나트륨 비율이 440대 1로 사과의 90대 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는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노화를 늦추고 뇌 건강을 높여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일종인 피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4~5알로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킬 만큼 비타민C가 많으며 칼륨도 풍부해 딸기를 많이 먹으면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어 뇌졸중 외에도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심장질환 등 심혈관 질환과 위암, 신장결석, 골다공증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입식 건강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